의료인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고 의료인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에도 편안한 그런 일단 변호사가 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과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고 제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고 의료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김지영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까요? 순간의 실수로 형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상호명을 잘못 사용해 저작권 소송으로 번지는 등 관련 법률을 잘못 인지해 억울한 처사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양천구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남수 변호사를 만나 우리의 일상과 법의 관계, 그리고 역할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변호사님께 일상 속의 법적 분쟁에 대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은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시기 전까지 서울 남부검사직을 끝으로 검사직을 마치셨는데요. 변호사님은 국문학학사라는 특이한 경력을 갖고 계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국어 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 및 세계의 명작 동화집이나 셜록 홈즈가 나오는 추리소설 등 책 읽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고전 문학이나 어학 쪽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게 되었는데요. 대학에 와서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해주고 억울하게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는 드라마나 영화, 소설 등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법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학 강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되었고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검사는 물론이고 변호사는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률 지식 외에도 철학이나 역사 등에 대한 기초 지식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이라 할 것입니다. 요즘은 구두 변론이 점차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글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직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조인들이 쓰는 글은 아무래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글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주장을 표현해야 하고 그것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상황이나 입장까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쓰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소 딱딱하다고 할 수 있는 법조인의 글을 보다 부드러우면서도 논점에 집중해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의의와 과정,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형사사건은 여러 가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자유의 제약 내지 재산적 제약을 줄 것을 경고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안전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형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서 정해놓은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이를 범죄라고 합니다. 그 행위를 해서 고소나 고발이 있거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입건을 한 사건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간의 해결에만 맡겨둘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형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법률 체계가 형사소송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도 같은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바로 사건을 접수하게 되는데 이를 입건이라고 하고요. 사기나 폭행 등의 경우에는 대개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바로 형사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형사사건의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입건하거나 고소 고발된 사건은 최종적으로는 모두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이 끝났는데 검찰에서 왜 또 부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은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모든 사건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 사건의 경우는 고소인은 항고나 재정 신청 등의 이의 절차를 거칠 수가 있고요. 기소 처분이 된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재판이라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흔히 알고 있는 법정에서 검사가 주장하고 피고인이나 그의 변호인의 변론을 듣는 과정인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를 조사하고 변론을 거친 후에 검사가 구형을 하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함으로써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심 재판이 되고 그 후에 피고인이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고요. 그 항소법원의 판결에도 다시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 그 재판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이신 만큼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오셨고 또 앞으로도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실 예정이신데요. 그동안 어떤 사건을 다뤄오셨고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8년차 검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4곳의 검찰청에서 사기나 폭력, 교통사고 등 비교적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물론이고 건축, 조세, 의료나 환경, 소년범, 그리고 성폭력 등 여러 분야의 전담 검사를 하면서 매우 다양한 사건들을 많이 접해보았습니다. 사실 한 사건도 똑같은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개성적인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경찰을 지휘하고 또는 직접 조사를 하면서 각 사건별로 특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나 피의자의 진술과 실제 사건과의 차이, 이런 점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검사와는 다른 면이 있지만 결국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의 시각에서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저는 검사로서의 기존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향후 사건의 진행 과정과 방향 등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에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화된 저만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형사사건 하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살인과 같은 범죄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어떠한 사람들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만약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피의자라고 하면은 악질적인 범죄자로 치부를 해버리거나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으로 피의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이나 또는 친구끼리 다투는 과정에서도 주거침입이나 명예훼손, 폭행 등의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형사사건의 피의자 내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기본적인 절차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사안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배상을 한다든가 또는 법조 브로커에 걸려들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일도 결국은 기본적인 절차를 잘 모르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신 경우에 사실대로 다 진술하면은 대부분은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명을 제대로 못하거나 상대방의 허위 증거로 인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못을 한 경우에도 그에 맞는 적정한 처벌을 받거나 또는 여러 가지 참작 사유를 법원에 충분히 전달을 해서 보다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은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간략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즈음인 2004년 1월에 KBS의 퀴즈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퀴즈 프로그램을 즐겨보았고 나름대로는 자신도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새내기 특집편으로 출연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곧 법조인이 되는 새내기 법조인이었고 함께 출연하신 분들은 새내기 선생님, 새내기 아나운서, 그리고 새내기 개그맨 등이 있었습니다. 녹화 방송이어서 그런지 예상보다 떨리지는 않았던 그 때문이었는지 최후의 1인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만 퀴즈 영웅이 되는 데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이제 변호사가 되었는데요.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출연해서 퀴즈 영웅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에 대해 정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의뢰인이나 일반인들에게 전문 변호사로서 조언과 앞으로의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거나 집을 사고 파는 경우 등 다양한 민사 분쟁에 접하실 가능성이 큽니다만 사실은 뜻하지 않은 많은 형사 분쟁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막상 자신이 경찰이나 검찰 또는 법원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걱정을 하시게 되고 또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게 될 경우가 생기실 수 있는데요. 형사사건은 개인 간의 비교적 사소한 사건에서부터 기업 단위의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여러 분야로 나누어집니다만 저는 검사 생활 동안 매우 다양한 사건들을 맡아서 처리한 경험을 살려서 모든 분야의 형사사건을 각 분야와 단계에 맞게 최선의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고요. 어려움이 발생하셨을 때 언제라도 편하게 상담해 드리고 최선의 해결책을 위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편안하게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도 요점을 잘 정리해서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 분쟁과 관련한 민사 사건은 물론이고 국어 국문학을 전공한 점을 살려서 저작권 분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의 매니지먼트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형사뿐 아니라 저작권과 매니지먼트 분야에도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법률이라는 전문 분야를 다루다 보니 일반인들과는 거리가 멀다는 선입견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형사 사건에 휘말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남수 변호사의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비중이 더욱 커질 변호사의 역할, 아무리 작은 법적 분쟁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처사겠죠. 지금까지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김지영이었습니다.